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달러 패권이 약화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 허드슨 교수 주장인데, 이분은 우러 전쟁으로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분이 주장 중에서 첫 번째 이유가 이번 미국이 대러시아 전제 규제죠. 대러시아 규제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밀접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성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될 거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 경제권과 미국 유럽 경제 전쟁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경제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으로 종결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경제권이 이제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제권은 자급자족 경제가 된다. 중국은 이제 에너지와 곡물이 부족하고 러시아는 에너지와 곡물을 수출하니까 중국은 이제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고, 또 이제 러시아는 또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 경제가 성장한다, 이 논리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중국 지금 경제 규모를 볼 때 서방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러시아와 밀착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뭐 이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 경제가 중국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미국의 수출이 대부분이잖아요. 유럽 의존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 경제 규모는 너무 작다라는 거죠. 먼 훗날 뭐 러시아 경제가 아주 커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한 1, 2년을 두고는 중국과 러시아 경제가 밀착하더라도 달러 패권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겠지 않느냐. 거기다가 지금 달러 인덱스 개념, 그러니까 미국 달러와 미국 달러 이외국 이외 통화죠. 유로엔, 그 다음에 파운드,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 그런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즉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해지더라도 그렇게 달러 인덱스 가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거다.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 모두 외화 표시 부채가 많아요. 대부분이 달러 표시 부채 아니면 유로화 표시 부채지요. 그런데 이 부채는 상환해야 된다. 부채력하는 건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달러도 필요하고 유로도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경제가 밀착이 되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형성되는 건 맞는데 지금도 뭐 밀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밀착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밀착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경제가 뭐 박상 튀듯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경제도 지금 전쟁 비용 마련한다고 엄청난 이제 돈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착을 하더라도 먼 훗날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중국과 러시아 밀착으로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달러 패권이 위축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까운 시일 내 중국과 러시아 경제가 밀착하더라도 큰 문제는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더군다나 지금 유럽 쪽에서 러시아 에너지 수입 비중을 줄이겠다고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좀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러시아 해외 자산 동결이죠. 뭐 서방 측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해외 자산 동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달러 표시 자산이나 유로 표시 자산을 줄일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유로 표시 자산을 증가시키면 유로가 강세가 되겠지만은 유로도 지금 유럽 국가들도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함께 가하니까 결국 건보유랑을 늘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 표시 자산도 줄이고 유로 표시 자산도 줄이고 건보유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이 야한 보유고의 성격이 이제 금은 황금성이 부족하지요. 또 금도 많이 있다 하더라도 외화를 만들어야 외국에서 빚도 갚고 수입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은 그 현금화 시키는데 그 불편하고, 또 금을 그대로 주는 무역은 힘들거든요. 지금 금본위 제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환율 제도도 아니고 금본위 제도 아니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서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드슨 교수 주장은 너무 그 달러 패권 약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주장인데, 미국과 유럽은 이제 금융자본주의고 중국과 러시아는 산업자본주의라는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결국 산업자본주의가 이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금융자본주의가 지고, 근데 이 주장도 설득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금융자본주의라는 그 자체도 산업자본주의에 기초해가지고 금융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거니까 결국 기업이라 하는 그 산업이 없이는 금융자본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고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고 또 국가는 거기에 기초해가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도 그 금융자본주의와 밀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금융자본주의는 결국 산업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그 서방과 유럽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금융자본주의고 중국과 러시아는 산업자본주의라는 이런 구분도 설득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중국과 러시아 산업자본주의가 승리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다. 너무 중국, 러시아 쪽에서 접근한 건 아니냐. 더군다나 중국은 그 러시아 의존도보다는 서방 경제 의존도 훨씬 높거든요. 2021년 중국 무역액을 보면 그저 전체 무역액의 3%밖에 안 돼요. 러시아하고 거래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밀착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이분 주장처럼, 그러니까 허드슨 교수 주장처럼 그렇게 밀착되더라도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 곡물도 수입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수출도 일어나고 그런 윈윈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 전부 다를 수입을 해버리면 그 대신 러시아에는 수출할 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뭐 농민들한테 중국산 제품을 얼마나 팔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좀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냐. 그 달러 패권이라 하는 거는 그 정치, 경제, 뭐 금융, 산업 모두를 포괄해 가지고 달러 가치가 결정되는데, 뭐 인덱스 기준이 그렇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그 유럽의 정치, 경제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산업하고. 그런데 가까운 시일 내에 여기서 뭐 가까운 시일 내로 가면 한 2년 이내에 얼마나 미국과 러시아 그 유럽 경제를 러시아와 중국이 결합해 가지고 밀착해 가지고 그 무력화 시킬 수 있느냐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당장 외화가 필요하다. 왜냐면 예채도 갚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원자재도 또 유럽 쪽으로부터 수입도 해야 되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 밀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할 만한 물건이 얼마나 증가할 거냐, 또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줄인다면 수출도 역시 그 지역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 달러 패권이 크게 약화될 거라는 그 주장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